이 오디오 드라마의 대본은 AI 프로그램을 통해 제작되었습니다. 사운드로이 오디오 드라마 화려한 죽음. (1장) 클래식 음악 애호가들의 성지, 정도문화회관의 오페라 홀. 화려함을 넘어 눈부시게 강렬한 조명들이 거대한 홀 내부를 가득 채우고 있었다. 객석의 관객들은 마치 최면에 걸린 듯 아무런 미동도 없이 오직 한 곳만을 지그시 바라보고 있었다. 그 시선의 끝에는 홀로 무대 위에 서 있는 가녀린 한 여인이 걸려있다. 거대한 스포트라이트 아래 오늘의 주인공인 프리마돈나, 소프라노 서운수는 공연의 대미를 장식할 마지막 아리아를 절창하고 있었다. 그녀 특유의 맑고 청아한 목소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편안히 어루만지고 있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단순히 아름답다고만 느끼기에는 너무나 강렬하고 압도적인, 실로 엄청난 힘이 담겨져 있었다. 노래가 클라이맥스로 다다르자 마치 날카로운 칼날처럼 변해 관객들의 가슴을 후벼 팠고, 이에 생채기를 입은 몇몇의 관객들은 눈시울을 붉히며 연신 손수건으로 눈물을 훔쳤다. 서운수는 마치 밤하늘을 가득 채운 별처럼 빛났고, 그녀의 노래는 마치 신비로운 주문처럼 관객들을 황홀경에 빠뜨렸다. 무대 뒤에서는 스태프들이 은수의 마지막 공연을 지켜보며 깊은 아쉬움에 잠겨 있었다. 그들은 수년 동안 은수와 함께 해왔고, 그녀의 탁월한 재능과 끊임없는 노력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은수는 오늘 밤 이 무대를 마지막으로 10년간의 이탈리아 유학을 떠날 예정이었다. 고등학생 탐정 정우는 객석 한 구석에 앉아 은수의 공연을 감상하고 있었다. 사실 정우는 오늘 이 공연을 특별히 기대하고 있었다. 정우에게 있어 은수의 노래는 단순한 음악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어려운 사건으로 앞길이 막막해질 때마다 정우는 늘 은수의 노래를 들으며 위로와 힘을 얻었다. 그렇기에 그녀를 먼 발치에서지만 이 공연장에서 직접 볼 수 있다는, 그녀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다는 사실에 설레어하고 있던 것이다. 공연의 끝을 향해 내달리는 은수의 강렬한 고음은 어느새 이 커다란 홀 구석구석까지 가득 채웠고, 마치 천둥 소리처럼 엄청난 힘으로 정우의 마음을 강하게 울렸다. 정우는 두 눈을 감았다. 그녀의 노래 속에는 비탄, 절망, 그리고 희망까지 인간의 다양한 감정이 모두 담겨 있는 듯했다. 마치 자신의 삶을 그대로 노래하는 듯한 깊은 감동을 주었고, 정우는 그 속에 자신의 감정을 투영하며 흠뻑 취해 들어갔다. 마침내 은수의 마지막 노래가 끝이 나자 홀에는 일순간 숨막히는 정막이 흘렀다. 그리고 함성과 환호. 관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레와 같은 박수로 2시간이 넘는 기나긴 열창을 마친 은수에게 화답의 표시를 했다. 정우 역시 예외는 아니었다. 그도 자신이 받았던 감동을 열정적으로 표출했다. 그의 손바닥은 이내 붉게 물들었지만 정우는 멈출 수가 없었다. 은수는 땀으로 얼룩진 얼굴 위에 환한 미소를 담고 관객들에게 인사를 전했다. 하지만 그 다음 순간 믿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다. 관객들에게 손을 흔들던 은수가 잠시 현기증이 나는 듯 비틀거리더니 갑자기 휙 고꾸라져 버렸다. 극장은 아수라장으로 변했다. 방금까지만 해도 이 홀을 가득 메웠던 관객들의 갈채는
일순간 공포로 가득한 비명으로 바뀌어 있었다. 그때 한 여성이 서은수의 이름을 부르며 무대 위로 뛰어나왔다. 날렵한 몸매에 쪽진 머리, 하얀 와이셔츠, 그리고 검은 바지. 얼핏 보면 은수의 보디가드로 여겨질 법한 그녀는 다름 아닌 그녀의 매니저 이서연이었다. 서연의 뒤를 이어 오케스트라 피트에 있던 상임 지휘자 민홍식이 창백한 낯빛을 띠며 허겁지겁 무대의 모습을 드러냈다. 은수야, 정신 차려. 은수야, 은수 씨, 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눈을 떠요, 은수 씨! 서연은 은수의 뺨을 때리고 홍식은 은수의 다리와 팔을 주무르며 그녀의 의식을 끌어내기 위해 부단히 애쓰는 모습이었다. 잠깐만요. 손대지 마세요. 정우는 망설임 없이 좌석을 박차고 무대를 향해 달려갔다. 정우는 무대 위로 뛰어올라 곧바로 매니저인 서연에게 소리쳤다. 어서 119에 연락하세요. 어서요. 네? 알겠어요. 그런데 당신은 대체...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제가 CPR을 할 테니까 어서 119에 신고를. 네네, 알겠어요. 정우는 은수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죽음의 그림자가 그녀를 잠식하려 들고 있었다. 정우는 재빨리 그녀의 얼굴에 자신의 귀를 갖다 대어 호흡이 있는지를 확인했다. 아뿔싸, 호흡이 없었다. 정우는 곧바로 자신의 손바닥을 그녀의 가슴에 얹고 흉부 압박을 시작했다. 살아야 돼요. 살아야 돼요. 제발 살아야. 하지만 정우의 이런 간절한 바람에도 아랑곳 없이 은수는 숨을 거두고 말았다. 망연자실해하는 서연과 홍식의 모습이 정우의 눈앞에 아른거린다. 서연은 흐트러진 머리칼을 휘날리며 야수와 같은 목소리로 울부짖었다. 그녀의 절규는 오페라 홀 전체를 뒤흔들며 메아리 쳤다. 정우는 이 믿을 수 없는 현실에 충격을 받았다. 그토록 간절히 보고 싶었던 은수의 무대였는데 그 여운이 채 가시기도 전에 이렇게 영영 그녀를 떠나보내야 한다니. 전혀 상상할 수조차 없는 믿고 싶지 않은 현실 앞에 정우는 고개를 떨구었다. 마음 깊숙이 참을 수 없는 버거운 슬픔이 그를 애웠었다. 이제 이곳은 더 이상 정우에게 있어 기쁨과 감동의 공간이 아니었다. 오히려 영원히 기억될 비극의 공간으로 변해 있었다.